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조선닷컴에 실린 김성현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여의도역 출근길 인사 땡땡땡 이준석이 낸 연설 문제 풀기? 이준석은 관심 없다. 연락받은 적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연설 문제가 무슨 뜻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6일 아침 서울 여의도역 근처에서 지하철 출근 인사를 했다. 지하철 출근 인사는 5일 선대위 개편 이후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 측에 2030 표심을 회복하기 위해 제안한 연설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시킨 대로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출발부터가.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30여 분 동안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했다. 윤 후보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인사를 건넸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일정이다. 시민들 불편을 우려해 취재진에게 알리지는 않고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와 선대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는 전날인, 그러니까 어제죠, 새롭게 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에게 연설 문제를 주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또 연설 문제를 주었다고 밝히며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신뢰관계나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도대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던져준 연설 문제를 푸는 학생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 풀면은 앞으로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사로 쓰면서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사를 또 제가 계속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안이 윤 후보의 6일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제안이 거부당했다. 무언을 빈다고 한 바 있다. 자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악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체 비판이 없어요. 윤 후보는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왔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힘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마다 않고 할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 이게 일각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일각이 뭐냐? 일각이 몇 사람이냐? 1명이냐? 2명이냐? 1000명이냐? 언론이 일각이라고 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의견을 일각이란 말로 이거 위장해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이날 출근길 인사는 이 대표 측에 화해의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할 일 많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 화해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시키는 대로 인사차 여의도 전철역에 나왔다. 이게 맨정신으로 설 수 있는 기사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준석 보좌관도 이렇게는 안 쓸 겁니다. 조선일보라는 우리나라 최대 언론의, 그리고 가장 분별력 있는 언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정치 담당 기자의 표현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준석 아바타죠.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이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에 눌려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이준석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뒤에 정치 기자들이 있다. 아주 전형적인 기사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는 정반대의 논설이 하나 실렸어요. 오랜만에 조선일보 사설이 이준석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비론이 아니고 새정치 기대 져버린 이준석 대표의 기이한 행태, 사설 제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선대위가 해체되는 와중에 사퇴를 거부했다. 당대표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제 이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가 아니라 당규 뒤에 숨어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선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대표가 한 것은 당내 분란 만들기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비판이 너무 늦은 거죠. 몇 달 뒤에 이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한 것은 당내 분란 만들기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당내 분란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기자들은 이준석 편에 서가지고 김종인 편에 서가지고 윤석열 공격하는 쪽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이는 자연스레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 대표가 꼽힐 정도다. 이제 발언을 합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연일 이 대표를 지원 옹호하고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 대표는 당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로 변질됐다며 지지율 올리기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구 탓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은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더 크게 잘못한 사람은 이 대표다. 이제 제대로 잡았습니다. 당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 때는 더 그렇다. 이 대표는 아무런 그런 노력 없이 모든 문제를 내부로 몰고 갔다. 그런 사람이 남 탓을 하니 누가 납득하겠나.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로 자신의 퇴진을 압박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지라고 했다. 지금 그런 농담을 할 때인지 구별도 못하나. 당헌 당규를 방패막이 삼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낡은 구태 정치인들이 단골로 보여주던 모습 그대로다. 30대 이준석 대표 선출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의 획기적이고도 신선한 바람이었다. 낡은 정치를 확 바꾸란 국민의 명령이었고 이 대표는 그 도구로 선택되었다.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로 선거운동을 하며 역대 최소 선거비로 당선되었다. 공유 자전거를 타고 첫 출근을 했다. 등등등. 이 대표가 답답한 한국 정치판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이 청년 정치라는 말에 넌더리를 내는 지경이 됐다. 이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읽은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당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